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드신 식사 중에 우리 먹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국의 거대 종자 기업들은 계량종을 개발해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의 토종 종자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쌀 주권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먹거리 전체가 외국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꼭 지켜야 할 우리의 토종 종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이제 종자 전쟁 시대 아닙니까요? 육성된 품종들의 거의 한 80% 선까지는 수량이 나올 수 있게끔 재배력 매뉴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식량 위기가 예고되며 유전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종자 산업은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식탁에는 우리 땅에서 자라 우리의 것으로 위장한 수입종이 가득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토종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우리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는 토종 먹거리들은 수입 개량종에 비해 재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 토종 작물들이 외면받으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흔히 국내산 토종으로 알고 있는 채소들은 알고 보면 대부분 수입 개량종으로 순수 토종 작물을 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이다. 일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배추와 참외의 경우 대부분 수입 개량종으로 토종 배추와 참외는 현재 재배법과 종자를 보존해온 일부 개인들이 소량으로 재배하는 것이 전부다. 이는 한반도가 원산지인 콩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먹는 콩 100알 중 단 5알만이 국산이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고 식탁에도 가장 자주 오르는 농산물 중 하나인 콩의 우리나라 자급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사료하고 식용까지 합쳐서 약 9.8% 정도 됩니다. 우리가 15년도에는 전체 우리 콩 생산량이 15만 톤인데, 근데 수입산 TRQ 물량들 저관세 물량이 33만 톤이 넘습니다. 이게 우리의 거만 배가 되죠. 결국은 지금 콩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제가 또 어려우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돼서 더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토종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 품종으로 선정된 파주 장단콩이 그것이다. 파주 장단 지역을 산지로 한 장단콩은 장단 백목에서 유래됐다. 과거 19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재래종을 전부 수집을 해서 특징들을 살펴보고 거기서 선발된 게 장단 백목이고 파주만의 콩,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최초의 장려 품종으로. 사실 장단콩은 한국전쟁 후 사라졌다가 1970년대 다시 재배를 시작하며 부활하였다. 하지만 장단콩의 원조인 장단 백목은 재배되지 않고 있었다. 수확성이나 품질에서 더 나은 품종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주 장단콩 연구회에선 토종 종자 보존을 위해 장단 백목을 재배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러나 토종 종자인 장단 백목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재래콩인 만큼 개량된 콩보다 품질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저희가 이제 품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상 요인들이 변수가 되죠. 뭐 폭염도 있고 또 수확 시기에 작년처럼 수확 시기에 비가 잦아서 뭐 그 탈곡 작업이 어려웠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우리 생산 농가들은 품질 관리에 굉장히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그런 기상 요인들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시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파주시에서는 그 저희 장단 지역의 재래 품종인 장단 백목으로 그 장단 백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술 개발, 그다음에 품질 향상, 그리고 소비자 인지도 확대,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것을 지키고 싶다는 자부심과 토종 종자의 중요성을 알기에 파주 장단콩 연구회와 파주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단 백목에 대한 연구와 재배를 끊임없이 할 계획이라고 한다.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범 포장 내지는 증식 포장을 운영을 해서 해마다 우수한 품종을 선발을 해서 다시 증식을 해서 육성하는 그러한 선발 육종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장단 백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 중 토종 종자는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먹거리 주권의 실태는 보다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분을 모셨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원센터 나영왕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토종 종자라고 저희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토종 종자라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씨앗 종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육종 기술이 반영이 되어서 사람들이 뭐 새로운 여러 가지 종자들을 교배를 시켜서 좋은 형질을 모아서 만들어낸 새로운 품종인데, 토종이라는 것은 그 육종 기술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 분들이 심어오던 그런 작물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우리나라 풍토에 잘 맞는 네, 종자입니다. 이런 그 토종 종자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현재 이 농업에 요구되고 있는 것과 뭐가 맞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육종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런 새로운 좋은 품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왕이면은 수익성이 높은 그런 산출량이, 소출량이, 수확량이 많은 그런 품종을 심게 되면서 기존에 심어오던 일명 토종들이 설 자리를 조금씩 잃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자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종자의 주권,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인데, 달리 생각해 보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좀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다른 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토종 종자를 계속 유지 보존을 해야 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 새로운 품종을 계속 만들어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더 좋은 우리 양질의 그 먹거리 생산과 또 이왕이면은 생산량이 많은 그런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 때 교배를 해서 새롭게 만드는데, 여기 교배에 사용했던 그 종자가 어느 나라 종자냐에 따라서 그 어떤 농산물을 팔았을 때 또는 농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일부를 그 교배했을 때 사용한 종자가 있었던 그 나라의 이익을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고야 의정서라고 하는데, 그 나고야 의정서가 생기면서 채택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이제 사용한 종자가 어디에서 났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분배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토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육종을 하더라도 원 종자가 어디 거냐에 따라서 그 권한이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권한하고는 차이는 다릅니다. 권한은 그 육종을 한 데에서 권한을 가지지만은 생산물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했을 때 개런티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토종 종자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데요. 토종 종자를 이렇게 지켜가는 이유 중에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이게 이런 토종 종자를 육성하는 이유가? 이제 토종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토종이 자랐던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심겨지고 또 수확하고 다시 심겨지고 네. 매년 심겨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새로운 품종이 그 자리를 다 차지를 하는 거죠.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토종 종자가 수익이 많이 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농민들도 이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니까 토종보다는 새로운 품종을 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옛날 토종들은 우리가 경지 정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천수답,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토종 종자를 많이 심었지만은 경지 정리하면서 대부분 다 보급되는 새로운 품종들을 심게 되고 또 기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토종들이 설 자리를 지속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거죠. 농업의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신품종들을 많이 다루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육종을 위해서도 토종 종자를 반드시 지켜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많은 토종 종자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를 다시 살리고 보존하는 일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토종 종자 복원에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토종 딸긴 현인닭을 보관하고 보존하고 있는 홍승갑 대표다. 현인닭은 우리 재래닭 혈통 보존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현인닭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혈통 보존 및 색상 복원 작업을 하는데 1983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 정선부 박사와 함께 시작한 한국재래닭 보존회를 중심으로 축산원 시험장 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복원된 한국의 토종 딸긴 현인닭. 홍승갑 대표가 이렇게 토종닭 복원에 힘쓰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혈통 단절도 애석하지만은 그런 색상의 그 괴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면 혈통 보존 내지 색상 복원을 해서 옛 조상들이 지냈던 걸 한번 복원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작업을 하는 농원. 현재 농원은 1000마리, 15개 색상의 재래닭 복원에 성공했지만 토종닭을 복원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홍승갑 대표는 토종 종자인 현인닭 복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것인 토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혈통 고수가 제일 중점이겠죠. 이에 만약에 여기에 다른 혈질이 들어갔다 그런다면 개량이지 고정이나 보존이 복원이 아닌데 보존이라는 거는 장단점을 다 끌어안고 가는 거죠. 순수 우리의 혈통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제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게. 외래종의 파도 속에서 우리 토종 종자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토종 종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끊임없이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토종 종자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할 토종 종자.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우리 미래에 꼭 필요한 존재일 것이다. 네, 박사님. 이제 방금 보신 파주의 현인닭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토종 종자를 복원하고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건데 토종 종자가 이렇게 지역에서 살아남고 다시 이렇게 복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겁니다. 한번 잃어버리면은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수년 전부터 그 세계의 무수한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지만은 쉽지 않듯이 우리가 토종을 한번 잃어버리면은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그나마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더 지켜나가고 또는 혹시나 어느 이제 방방곡곡을 뒤져서 아직까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수집을 해서 그 토종을 되찾는 게 찾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같은 그 토종 종자를 발굴하고 지역에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는 그런 작업들은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보존하고 있는 토종 수 전체를 보면은 52,000점 정도가 됩니다. 아, 네. 예, 뭐 상당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콩이 한 2만 점 정도로 가장 많고, 그리고 잡곡, 그러니까 수수, 조, 기장하는 잡곡이 한 7,500점 정도, 그리고 우리의 주곡인 벼가 한 7,400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1985년도에 현재는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예전에는 농촌지도소였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지도원들이 전국을 뒤져서 수집한 토종이 금방 말씀드렸던 52,000점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1900년대 초반에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이런 뭐 강대국들이었죠. 그쪽들이 이미 일찍 눈을 뜨고 종자를 수집해 갔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수집해 갔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종자들 반환을 받고 또 최근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토종 기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177분 정도의 기증자가 700여 점에 가까운 토종을 또 기증해 준 것들이 52,000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토종 종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종자 전쟁이라고 벌릴 만큼 세계 강대국들이 이미 나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몬산토라고 알려진 이런 그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종자를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죠.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는 이 종자 시장 자체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큽니다. 반도체 사업 세계 시장 규모가 842억 불인가 하여튼 그런데 종자 시장 규모도 거의 이 40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종자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에는 제약회사였던 것도 다시 종자 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왜 일부 그 품목에 대해서 뭐 청양고추에 대한 종자를 뭐 외국에서 사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사갔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1997년도에 IMF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종자 업체들이 농우종묘라는 한 업체 외에는 대부분 다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양고추가 속해져 있던 그 업체도 다국적 기업에 넘어가면서 그 로열티를 이제 넘어간 그쪽으로 내게끔 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조만간에 로열티는 20년의 어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20년 정도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거는 이제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의 종자업계 흐름이 이 종자를 만지는 농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갖고 나고야 의정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어느 나라 종자를 사용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익이 그쪽으로 분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따지자면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은 그 만들 때 모두 사용했던 것들이 우리나라 토종이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뭐 우리에게 이익을 분배해 달라라고 요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뭐 종자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 우리의 실생활,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장기적으로 농업진흥청이 이 종자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그런 토종뿐만 아니고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그런 종자 유전자원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 21만 자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세계 6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자를 이용해서 대학 교수라든지 육종가라든지 아니면 민간 육종가까지 그 종자들을 제공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여 의약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 토종 종자를 비롯하여 많은 다양한 종자들을 지속적으로 수집, 특성 조사, 보존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분양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토종 종자라는 것이 앞으로 육종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농업 분야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하면 보통 IT나 첨단 기술만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실제로는 먹거리, 즉 이 종자 전쟁이 훨씬 치열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원센터 나영왕 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계 유수의 강대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른바 종자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국적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자가 돈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힘을 축적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방향성은 사실 단순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땅과 기후에서 재배돼 우리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종자를 되살리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입 계량종에 익숙해진 우리의 몸은 병균에 약해지고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토종 종자를 살려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